우리 주변에는 별 다른 특별한 행동을 안 해도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를 신경 써서 더 좋은 평판, 많은 이득을 얻어갑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있어도 품격 있어 보이고 귀티가 철철 흘러넘치는 10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쉽게 말한다. 품격 있고 귀티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생각외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심에 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그들이 지닌 능력은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더욱이 소통의 질을 높인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상당하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더 좋아한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으며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목을 이끄는 행동이다. 이러한 말 습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사람들이 길게 말을 풀어가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배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간결함이야말로 영혼을 울리는 지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핵심만을 남겨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는 말이 짧고 간결하면 버릇 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의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막고 이해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답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애써 길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만으로도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만 해도 집중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라. 이는 상대방에게도 기억에 남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물러서야 할 때는 우아하게 물러선다. 귀티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무작정 우악스럽게 상대방과 말다툼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아하게 물러선다. 우아하게 물러서는 법이란 심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협상이나 토론에서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원칙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토론이나 협상에서는 때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피력해야 할 때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우아하게 물러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평화와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로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성숙과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우아하게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화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의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 자체로 고상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귀티가 흘러 넘쳐 주변에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누구지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품격이다. 하지만 이러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이며 그 중심에는 예의가 자리하고 있다. 예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의 내면과 실제적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드러낸다. 예의는 단순한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고귀한 마음가짐이 진정한 예의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사소한 행동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는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예의에서 비롯된다. 예의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별 다른 행동 없이도 귀티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대화 중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이는 결국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게 되어 품격이 있는 사람,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인식시킨다. 네 번째, 듣는 대상에 주목한다. 사람들에게 매력있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한다. 이들은 결코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을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꺼내며 자기 얘기만 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상대방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흥미와 필요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끌고 모두가 찾는 귀티나는 사람이 된다. 귀티나는 사람은 단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둔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대화법의 핵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관심사, 기분,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시선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준비한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최우선에 두어라.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 있는 소통 방법이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러한 원칙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행하는 옷이 아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을 추종하고 유행하는 옷이라면 없어서 못 산다. 하지만 옷이 날개라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한다는 것이 아닌 옷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옷을 입느냐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우아해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세련미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자신의 얼굴색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마치 좋은 책에 잘못된 표지를 씌우는 것과 같다. 책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표지가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형이나 얼굴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옷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선택할 때 비싼 가격표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얼굴색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만의 기품을 전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정한 귀티와 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6번째,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한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때나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 때로는 말을 아끼며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런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상황에 맞는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나열할 때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 간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침묵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물론 상황에 맞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선 많은 관찰과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 분위기,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의 흐름을 읽고 언제 말을 시작하고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침묵은 협상이나 논쟁에서 특히 유용하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며 상대의 의견을 더욱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끝내면 잠시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처럼 침묵은 상황을 통제하고 대화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다. 적극적인 청취와 상황 이해 능력은 상황에 맞는 침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상황에 맞는 침묵을 통해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더 매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7번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삶이란 예기치 않은 변화의 연속이며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순간에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귀티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할까? 그들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클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들은 결코 성급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에 대응한다. 인생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고난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우리의 삶을 크게 정의하는 요소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또한 우리를 품위 있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인 관계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며 그들의 믿음직스러움은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직장 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직원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8번째, 과시하지 않는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돈을 과시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의 본질로 말하게 한다. 이들은 과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진정한 멋은 보여지는 것보다 그저 나 자신이라고 여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가진 것은 부차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지만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더 자연스럽고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출 수 있다. 만족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패션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고 디자이너들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행을 타지 않는 트렌드가 있다. 바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우아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가진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외적인 면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면의 만족과 자신감은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외부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운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집중한다. 이는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삶의 방식을 창조해낸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라. 9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성미가 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바쁘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만 생각한다. 말을 끊는 태도가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태도가 극히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보이는 능력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하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 중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며 점진적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제대로 듣는 것은 좋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10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높은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코 빠르게 얘기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천천히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준비된 자세는 품격을 세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소리는 사람의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목소리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과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목소리는 강력한 도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와 감정, 그리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은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빠르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천천히 말하면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낮은 목소리는 권력, 자신감 그리고 성숙함을 상징한다. 믿음직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CEO들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따라온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비밀스러움을 자아내며 사람들이 상대방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비밀을 풀어보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목소리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적인 속도 조절이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고요한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낮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천천히 내뱉으며 발성 연습을 해야 한다. 문장을 읽을 때는 한 단어씩 천천히 발음하며 평소 대화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말의 감정을 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때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을 중립적으로 혹은 차분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나의 내면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품격 있어 보이고 귀티가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